네,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동엽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새해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새해가 되면 이제 뭐 새로운 다짐들, 계획들 많이 세우시는데 운동도 항상 거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한번 또 좋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무턱대고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보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채널 보시면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저 역시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 달리기도 덜하고 운동을 좀 소홀히 해서 좀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계획을 잘 짜시고 또 스마트하게 미리 계획해서 몸에 무리가 안 되도록 하시면 척추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너무 마음만 앞서게 되면 몸은 뒤따라오잖아요. 맞아요. 무리하면 운동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해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살면서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방송 서서 하면은 꼭 끝날 때쯤 아유 허리야 이런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흔한 통증이 되죠. 허리 통증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 역시 척추외과 의사지만 이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616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네, 61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명 보면 네. 2022년 건강보험 심평원이라고 그러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일단은 고령 환자의 척추 질환이 늘었어요. 그죠? 6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가속이 돼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또는 청년층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네. 30대부터 즉 청년층에도 생활 습관 악화로 인해 가지고 한 4천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면 대략 한 7명 중에 1명 또는 6명 중에 1명은 척추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질환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을까? 전 세계 통계를 보면 한 70에서 80%는 한 번쯤 극심한 통증으로 학교를 못 가거나 회사를 못 간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 이 좀 이게 스펙트럼이라 해서 다양한데 증상이 단순한 근육통, 삐임부터 디스크 협착증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 허리 통증에 호소하게 되고 과거에는 이제 뭐 노인들만 걸리는 질병이었잖아요. 그쵸. 척추 질환이. 네. 그런데 이제는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층, 그러니까 20대, 30대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질환이고 또 이 허리 통증 환자 중에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수술까지 가야 될 환자는 약 한 3% 미만, 한 2%, 1, 2% 정도니까 대개는 많이 겪지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허리가 아플 때 이게 허리만 아프면 그래도 다행인데 요즘에는 뭐 다리, 엉치까지 다 아프고 당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게 왜 허리에서 문제인데 다리까지도 통증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오늘도 저도 좀 진료 보고 왔는데 네. 어떤 이제 한 50대 된 아버님인데 50대 후반 저는 허리가 안 아파서 허리병이 아닌 줄 아셨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엉치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걸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혈관 질환인지 중풍인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쵸. 사실 허리 통증의 양상이 일단은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가 삐끗했다도 있지만 허리는 안 아픈데 엉치가 아파요라고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허리가 아니고 엉치까지 아프시다면 나는 좀 뭔가 허리 질환이 시작됐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닌데 좀 무겁고 시큰시큰 왜 이가 시큰시큰 거리다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뭔가 불편한데 알 수 없는 그런 시큰거림. 그다음에 이제 오래 걸으면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든지 네. 또 오래 앉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10분도 못 앉아 있는 분도 많으세요. 앉아 있으면 하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당기고 저려 내려간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허리를 못 펴고 뭐 한 20, 30분 정도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야지 걸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양상들의 허리 통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흔하게 겪는 이 허리 통증 나는 좀 피해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피해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건지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건지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나이가 드는 병이기도 하지만 젊은 네. 사람도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동안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동안 척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처럼. 아, 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시면 아. 충분히 젊은 척추를 향유할 수 있는데 젊으신 20, 30대 분들도 조기에 척추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척추가 망가진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뒤틀려 버리고 터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신경을 압박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구조는 괜찮은데 기능이 약해져서 제가 좀 화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염증이 생겨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어떤 구조적인 압박,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가 심하게 네.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협착이 심해서 신경 통로가 완전히 막힌다든지 구조적으로, 그리고 뼈나 관절이 막 커지면서 신경이 낀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 즉 완전히 이렇게 제가 손가락이 문틈에 껴가지고 신경이 문틈에 끼듯이 척추 뼈 사이에 신경이 껴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여기 염증, 즉 화학적인 변형이나 어떤 손상이 시작되는데 네. 대개는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신경 주변이 좀 심하게 물리적으로 눌리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 예, 양념 뿌린 것처럼 그렇게 막 주변에 안 좋은 뭔가 화학적인 안 좋은 물질들이 신경에 묻어요. 그러면서 염증과 부종을 발생하고 MRI상에서는 그냥 단순 MRI상에는 심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즉 구조적인 건 괜찮지만 화학적으로 또는 염증이 쌓이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대개는 수술이 필요 없죠. 씻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또는 염증을 또는 컨트롤하기만 하면 되니까 대부분 화학적인 자극, 즉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염증이 문제라면 접근도 달라야 되고 함부로 수술하시면 더 안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화학적인 문제, 염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절대로 수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허리 통증 자체가 사실은 구조적인 압박이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생각 의외네요. 염증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셨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디스크, 뭐 수술 뭐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뭐 나 감기 걸렸어 하듯이 허리가 아프면 나 디스크 걸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디스크 질환이 생긴 건 아니세요. 이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물리적으로 정말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지, 협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염증성 질환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근육통인지 인대통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 허리 통증, 꼭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1시간 동안 알아보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여성분 주부라고 하셨고 이제 전화로 사연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오랜 전부터 이 증상이 좀 지속이 됐는데 새해 들어서 부쩍 심해졌다고 하시네요. 이게 좀 치료가 이제 좀 필요한 단계일지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직접 환자분을 뵙지 않았지만 그 표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잠깐 허리가 뻐근하고 무겁다 정도가 아니고 이 끊어질 것 같다는 이 표현은 좀 제가 뭐 임상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환자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진다. 즉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행이 바뀌게 되고 관절 상태가 정렬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은 이제 50대 갱년기 들어서면서 뭐 폐경이 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근육량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운동이나 척추 건강이 건강하시지 않다면 운동이 부족하거나 하면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근육통이나 인대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것도 있지만 엉덩이 쪽으로 방사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는 그 통증이 10분 이상, 20분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달 됐다. 뭐 오래전부터 벌써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염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환자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화학적 변화가 있어서 뭐 염증만 꼈으면 몇 달씩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방 전이증이나 또는 디스크 질환 또는 후관절 염증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관절이 좀 이렇게 불안정한 거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갱년기, 폐경 근처로 굉장히 이런 모닝 백페인, 극심한 모닝 백페인, 허리 통증이 있다면 그냥 엑스레이 최소한 해보셔야 되고 적외선 체열 검사라든지 폐경이시기 때문에 골밀도 정도는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네. 이 증상 뭐 여러 가지 주사나 재활 치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된다면 MR 검사 아마 최소한 3, 4개월 이상 됐으면 MR 검사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MRI 검사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 하고 계시다고 하고 예전부터 허리가 좀 아팠는데 요즘 다리도 저린다고 하셨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오래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심하고 허리도 당깁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리치료는 좀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호전이 좀 안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죠? 예. 이제 남성분께서 이제 업무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데 제가 보아하니 이제 그 사실 뭐 넘겨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런 증상의 양상이나 냄새 나는 것이 네. 협착증 같다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뭔가 다리 증상으로 호소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래 서 계시거나 장시간 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은 좀 한 번에 막 2~3시간씩 걷고 싶은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이 걷지 못하는 것을 파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정치를 못하면 국회가 어, 파행된다 그러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가다 서다 즉 가다가 앉아야 되고 오랫동안 한 번에 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걸음걸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경인성 파행과 혈관성 파행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내가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고요. 간단하게. 네. 대개의 경우에는 신경인성 파행, 즉 협착증이나 또는 전방전이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 건 괜찮지만 오랫동안 걸음이 안 된다는 것은 신경이 목졸라지는 현상으로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처음에 저한테 오시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MRI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60대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 60대면 엑스레이, 골밀도, 적외선 체열 검사 이 정도 제가 이제 크게 부담도 안 되고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네 번째로 제가 보통 하시라고 하는 게 하지 도플러 검사예요. 초음파. 그래서 하지 동맥 순환이 잘 좋은지 한번 간단하거든요.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동맥 순환 잘 되는지 확인해서 신경성이냐 혈관성이냐 구분을 하고 혈관이 배제가 되고 신경성이면 조금 보시다가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네. 쓰다가 한 2, 3주 됐는데 적외선 체열 검사가 개선이 없고 증상 개선이 없으면 이제 한두 달 보다가 조심스럽게 MRI를 권하게 되는 아마 이런 코스로 가야 될 환자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4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랑 다리가 저릿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 허리 통증도 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진통제 정도는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앉아 계실 때 엉덩이 쪽으로 찌릿찌릿하고 당긴다. 그러면 아마도 오래 앉아 계신 사무직 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덩치도 있으신 분들이 대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누구나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는 40대인데 젊으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엉덩이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아마도 좀 관절증 이상은 생기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스크 질환 있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앉아 있을 때 디스크 안에 압력이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한 10 정도의 압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앉아 있게 되면 15에서 한 25까지도 증가해요. 앉은 게 더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5배에서 한 2.5배 그 사이까지 올라가니까 앉아 계실 때 엉덩이까지 아프다는 얘기는 디스크 안에 압력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네. 디스크 간격도 아마 좁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오시면 뭐 걷는 거는 크게 지장 없는데 앉아 계시기 힘들고 디스크 한 중반기 된 걸로 의심이 돼서 엑스레이라든지 뭐 체온열 검사 이 정도 검사 일단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 상에서 너무 좁아져 있다든지 어긋났다든지 또는 전방 전이가 왔다든지 불안정하다든지 또는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너무 정맥이 충혈이 돼서 파랗게 문제가 있으면 네. 이제 CT나 MRI를 권하게 되는 이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직접적으로 좀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리 통증, 뭐 구조적인 문제, 또 염증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수술하지 않고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 환자 입장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방송이나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오늘 이 시청하시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네. 중요한 슬라이드일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수술이냐 또는 여러분들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 안 한다든지 수술이 필요 없는데 수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저는 수술하는 의사거든요. 저는 네. 척추신경외과 의사예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라서 뇌나 목 뭐 이런 수술도 하고 허리 수술도 하는 사람인데 외과 의사가 만났다고 무조건 수술만 하라 권하는 경우 아니에요. 제가 100명을 보면 해봤자 한두 명, 두세 분 수술 권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언제 수술하냐. 그러니까 수술하는 경우를 알면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알겠죠.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언제 수술하냐. 힘이 빠질 때예요. 그러니까 목이면 팔, 허리면 다리. 즉 마비라고 표현했는데 마비는 두 가지예요. 운동성 마비와 감각성 마비.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알통이 안 돼요. 이런 게. 그러면 목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급해요. 발가락, 발목이 드는 게 잘 힘이 빠져요. 그게 마비죠. 네. 즉 팔,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뭉개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대소변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 즉 소변이 줄줄 샌다든지 안 나와 또는 대변이 줄줄 샌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안 나와요. 갑작스러운 성기능 장애, 즉 대소변 장애 및 마미총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회음부 쪽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에 이때는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빨리 네.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3개월 이상 거의 6개월 가까이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좋아지지 않고 감각성 또는 운동성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매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한 5명 미만인데 이 정도의 증상이 아니면 대개는 수술 없이 가능해요. 즉 확률적으로 한 95% 이상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증상만 가지고 과연 감별이 되냐? 얘기만 듣고 무당 굿하듯이 장님 코끼리 만드듯이 환자 네. 보면 안 돼요. 그쵸. 정확한 이런 증상이나 비스무리한 증상이 있으면 뭘 해요? 검사를 해야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시는 내용인데 제일 왼쪽에 척추 MRI가 있고 척추 MRI가 있는데 그 옆에 게 뭐냐면은 신경줄기 MRI예요. 뇌도 뇌 MRI가 있고 혈관 MRA가 있죠. 여러분들 MRI를 찍으면 중풍 검사가 끝난 게 아니고
혈관 모양을 봐야지 이 사람이 혈관이 막혔을 거다, 터질 거다 알 수 있듯이 척추도 척추 구조를 보는 척추 MRI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줄기, 즉 마이엘로 MRI, 한국말로 신경줄기 MRI가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관절 쪽이에요. 고관절에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염, 여러 가지 종양염증들이 많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신 분들은 고관절 MRI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복부 아래쪽에 뇌도 MRA가 있듯이 복부 아래쪽 혈관을 보는 MRA 검사가 있어요. 요 하얀 게 혈관이거든요. 이게 복부 대동맥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 아유 죄송한데 유튜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방송이나 여러 군데 말씀드리는데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더니 혈관이 부풀어져서 터지기 직전인 환자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20명은 만나요. 그러니까 혈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 검사, 적외선, MRA 여기 없지만 하지 도플러, 초음파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다각화된 검사를 통해서 네. 나의 진단이 정말 척추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혈관이 막힌 게 아닌지 또는 짬뽕 같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따라서 정말 이 검사의 중요성은 진단의 중요성은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혈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계속 효과 없는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그렇다면 수술 치료는 가장 마지막으로 좀 남겨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오늘 환자를 좀 많이 보고 이제 진료를 하고 네. 왔는데 저까지 오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많이 걸르고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주로 수술도 많이 하고 시술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1차적인 치료로 대부분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면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자, 1차적인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보세요. 보존적 치료예요. 네. 일단은 휴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약물, 먹는 약, 타이레놀 이 정도 좋아요. 요즘에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또는 도수 치료, 재활 치료, 뭐 하다못해 필라테스, 저는 온천도 좋다고 봐요. 반신욕. 이렇게 찜질 이런 거 좋아요. 1차적으로 저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증상이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생활에 문제가 되고 걸음걸이가 안 되고 막 방사통이 생기고 저려 내려간다 그러면 2단계나 3단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3단계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 3단계 현미경, 내시경, 뭐 핀 박는 수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 치료 많이 있는데 그것의 중간 단계로 비수술적 치료가 또 있어요. 특수한 주사 치료, 신경을 차단한다든지 신경 염증을 또는 풍선 유착 박리술, 그러니까 즉 보통 한 1단계, 2단계 또는 2단계 안쪽에 1.5단계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2단계 특수 시술 전 단계로 1단계, 2단계 사이에 요즘에는요. CI 주사라고 특수 주사 치료도 많이 있어요. CI 주사가 뭐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자, CAM이라는 장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지만 시술은 아니지만 여러 카테터를 이용해서 염증 치료하는 주사 치료예요. 주사 치료를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일반적인 주사 치료가 있지만 1.5단계 정도의 CI 주사, 즉 주사 치료 충분히 그래서 시술까지 안 가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의 찬스가 요즘에 많이 확보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 염두해 주시고 막 덤비듯이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거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나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경막외 차단술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오시죠? 경막외가 뭐냐? 이게 뼈 안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그 뼈와 신경 사이에 그 공간을 경막외 공간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염증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리뼈로 뭐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조형제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척추가 그 33층 빌딩이에요. 그 빌딩 현관에다가 이렇게 현관으로 미추 꼬리뼈 그 33층 빌딩의 그 현관문을 미추 꼬리뼈라 생각하세요.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사를 놓는 이런 주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 중에서 이런 치료 많이 하세요.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빌딩이 있으면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옆 창문으로 들어오는 주사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간공이라 그래요. 네네. 각 층마다 추간공, 즉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으로 신경 사이의 공간으로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마취 통증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하는 좋은 치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처치가 있죠. 뭐 신경 성형술이나 유착 박리술 또는 풍선 확장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부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볼록하게. 예, 그게 풍선이에요. 아. 그래서 풍선으로 네. 유착 박리를 하면서 약물 주입을 하는 이런 치료들이 바로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 중에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화제 열려 있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3세요. 네, 70대시고 지금 어떻게 허리나 다리 쪽이 불편하신지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리가 그전때 허리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4번, 5번이 약간 협착증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네네.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 계단을 딱 올랐으니까 무릎 있는 쪽이 이렇게 찌릿하더만은 그 뒤로 이렇게 허리 엉치 있잖아요. 네네네. 엉치 쪽이 기침을 해도 아프고 예.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도 아프고 그런데 조금 불편스러워서요. 어머님 혹시 MRI 검사를 해보셨어요? 그런 검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이런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엑스레이 정도는 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주사 맞아 보셨어요? 허리 주사 같은 건 안 맞아봤어요 아직. 그냥 일반 도수치로 좀 받고 예. 그냥 주사 엉치 주사 한 번씩 맞고 뭐 약 한 번 지어서 먹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발목에 마비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시면 소화도 잘 되시죠? 예.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MRI를 당장 찍을 정도는 아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머님 연세 정도 되시면 이제 피순환도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협착증 더하기 다리 순환 장애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엑스레이 물론 하셨고 약을 드셨고 도수 치료하셨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엑스레이에다가 그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정맥 순환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예. 그거랑 메모하세요. 적외선 순환 검사. 예. 그다음에 순환 검사. 그다음에 하지 초음파, 하지 도플러 검사 써보세요. 아니 하지 정맥 검사 한번 했거든요. 정맥 검사가 아니에요. 동맥이에요. 하지 동맥 검사가 하지 도플러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상이 좀 심하게 나오면 MRI 가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요즘에 워낙에 순환을 좋게 시키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약으로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꼬리뼈 염증 주사라든지 경막 외 주사를 맞으면 대개는 좋아지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한두 달 주사를 한두 번 맞았는데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MRI 찍으면 되는 지금 이 정도로 보이세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으면 어디에 맞아야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 맞는데 꼬리뼈에 맞을 수도 있고 옆구리 쪽으로 신경 통로 쪽으로 맞을 수도 있고 뒤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어머니를 직접 제가 만나서 진찰을 한 다음에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좋은 네, 하루 네. 되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또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비수술 치료 전 단계에서 이제 특수 주사 치료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 했거든요. 이따가 지금입니다, 원장님. 이게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CI 주사 치료. 사실 이제 이 개념을 갖고 나온 게 설명해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주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이게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뭐 이렇게 방송 토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1.5 단계예요. 1.5 단계. 1단계 주사 치료를 안 되면 2단계 비싼 시술 하냐 몇백만 원 막 들잖아요.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 충분히 1.5 단계 CI 주사로 되는데 CI가 뭐의 약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C-arm guided injection. C-arm injection. C-arm이라고 C자 모양의 기계로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주사 놓는 CI 주사 개념도 있고 중의적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이리게이션, 씻어낸다예요. 그러니까 즉 주사가 아니고 주사 들어갔으면 더 카테터가 쭉 들어가서 타겟을 해서 병변을 찾아서 씻어내는 주사. 그래서 CI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술 바로 직전 단계인데 시술은 이제 풍선이나 카테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유착을 뜯어내는 거고 염증만 씻어주는 건데 정확한 포인트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시간 엑스레이 즉 시암을 이용해서 직접 통증 부위를 보면서 원인이 되는 신경치료를 이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특수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이 좀 제가 어떤 일반 주사랑 차이가 있는지 요거 재밌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네. 일반 주사 치료는 척추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방수가 현관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이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고 1층에서 물을 뿌리는 정도의 효과예요. 즉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3층, 4층에서 불이 났으면 소방수가 현관으로 또는 사다리를 타고 불이 난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물을 뿌려야지 불이 꺼지잖아요. 즉 CI 카테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찾아서 올라가서 놓기 때문에 불이 잘 꺼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의 척추 빌딩 현관에서 물을 뿌리냐 아니면 소방수가 호수를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뿌리냐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CI 주사가 좀 더 정확하겠죠. 네. 물론 시술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시술까지 안 가고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CI 카테터 주사로 충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하게 시술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이죠. 비용도 뭐 한 10분의 1에서 7분의 뭐 5분의 1 정도로 비용도 안 들면서도 네. 충분히 치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는 치료입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 좀 직접적으로 이 통증의 부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CI 주사. 그러니까 1.5세대 CI 주사라고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슬라이드에다가 1.5세대 CI 주사 1.5단계 죄송해요. 1.5단계 1.5단계 즉 1단계 주사로 안 됐을 때 네. 2단계 시술까지 가기 전 1.5단계 CI 주사 특징. 예. 일단은 1단계보다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으로 문제 부위를 찾아가지고 조영제나 여러 가지 어떤 C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 네. 두 번째는 안정적이다. 무슨 말이냐? 물을 현관에서 막 많이 뿌리면 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3층 올라가서 딱 거기만 물을 뿌리니까 주변 조직 손상도 적고 정확하지만 매우 효율적이죠. 염증을 직접 씻어내고 불을 싹 꺼버리니까. 호수를 가지고 올라가서 닦으니까. 그래서 좋고 일반 주사와 시술 이 중간 즉 1.5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또는 일반적인 전문성이 있는 병원, 동네에서 그냥 좀 병의원에서는 그러니까 의원급에서는 조금 쉽진 않아요. 네. 이걸 하는 것은.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 1.5단계 CI 주사는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효율이 좋고 경제적이다. 또 그래서 환자들이 크게 부담도 없기 때문에 네. 많이 시행되고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CI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좀 훨씬 더 좀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막 디스크가 터져서 막 수술이 급한 환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지만 디스크 초기 환자 또는 협착증이 수술까지 필요 없는 초기 환자들, 그러니까 초기, 중기, 전 단계 환자들은 아주 효과가 좋고요. 두 번째는 MRI 상에서는 크게 협착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터져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증상이 심해요.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 그래서 신경근 옆에 염증이라든지 신경근염 또는 방사통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신경 근처가 늘러붙어 가지고 풀먹인 것처럼 신경이 막 늘러붙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유착이라 그래요. 수술 후에 유착 이후에 통증이 남아 있는 분들은 이 CI 주사를 이용해서 이 유착된 그 본드 같은 그 섬유화된 조직들을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해리시키는 물질로 이렇게 이리게이션 씻어내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 주사, 즉 1단계 일반 주사에서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이 카테터를 이용한 C암 가이디드 인젝션, 카테터 이리게이션, 즉 CI 주사를 맞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보다는 CI 주사를 이런 경우에 선호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런 분들은 CI 주사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을 것 같은 대상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CI 주사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례에서 어떤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예후가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제가 CI 주사 환자를 소개할 텐데 한 분은 허리 환자고 한 분은 목 환자인데 네네. 이분은 MRI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수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심해요. 디스크, 예. 디스크가 거의 터지기 맞아요. 직전까지 왔어요. 잘 보세요. 65세 어머님이시고 마트 근무 중에 서 계시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면서 엉치 통증을 호소하셨고 MRI를 찍었더니 여러분 판독 가능하시죠? 예,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으면 판독 가능하실걸요? 맞아요. 4번, 5번이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 표시 꽉 막혔어요. 거의 수술까지 권유를 받으셨어요. 두세 군데서. 오셨어요.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보행 기능 검사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AI로 여러 가지 어떤 게이트, 즉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AI로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가 보행 기능 평가를 다 했는데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즉 마비가 없어요. 아프기는 무척 아픈데 디스크도 거의 터지기 직전인데 보행 마비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수술이에요? 아니죠. 그쵸. 아직 아깝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반적인 주사 치료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수술 권유 받았어요. 네. 그럼 뭐 아니면 도식으로 치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중간 단계 치료가 있다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CI 주사를 3회 했어요. CI 주사를 3회 했는데 상당히 호전을 보셨어요.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이. 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분 MRI인데 옆에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저도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녹여보자. 염증으로 녹여보자 해서 치료를 했고요. 카테터를 직접 넣어서 네. 여기까지 올라가서 오른쪽 다리 이렇게 쫙 신경 열어줬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분의 적외선 체열 검사 보면 양쪽 엉치가 이렇게 파랗게 순환이 그렇게 엉덩이 쪽 보라색 보이시죠? 네. 저렇게 안 되다가 CI 주사하고 나서 보라색이 많이 빠지면서 그러네요. 파란색 물감이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10 정도 통증이었으면 지금은 저 한 3, 4 정도 아파요. 줄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처음 치료하고 나서 2번, 3번 재활까지 했더니 이분 수술 안 하고 디스크 터질랑 말랑한 게 사그라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까지 안 가고 주사 중에서도 1단계 치료를 안 되지만 CI 주사를 이용해서 재활과 같이 함께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이분 뭐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들어요. 시술이나 수술하면 또 입원해야죠. 그런데 이분은 외래 통원 치료하면서 3회 정도 치료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MRI가 심해도 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MRI가 심하더라도 충분히 화학적 치료로 치료가 됐던 좋은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 이제 디스크 사례 만나보셨고 목 디스크도 있다고 하셨는데 54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네. 이분 이제 목 사례인데 이분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고 15년째 근무하고 너무너무 아파요. 이분은 또 저도 차를 맡기는 분이에요. 차를 맡기는 분인데 원래 네. 알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MRI 했더니 여보로 이 디스크 심합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별로 안 심해 아주 보이죠? 미세한데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요. 아, 이게 목 디스크 여러분 MRI로 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분 자세히 이렇게 한 커트밖에 없지만 돌려보면 신경이 약간 꼈어요. 염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합니까? 이 정도 가지고 수술이나 시술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쩔쩔매면서 원장님 해서 왔어요. 저희 직원 연락해가지고 신경 기능 또 체크하죠. AI로 인공지능으로 신경 기능 테스트 했더니 전혀 마비는 없어요. 네, 수술할 거 아니죠. 그런데 1차 주사 치료를 안 돼요. 그럼 뭐예요? CI 주사. CI 주사를 트라이 했어요. 트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2, 3번 치료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스크가 살짝 찢어지면서 물리적 압박은 아니지만 극심한 통증, 즉 화학적 자극, 염증으로 작업을 하시는 정비소 네. 일을 하시면서 너무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 카테터를 직접 넣어서 쭉 올라가서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등 쪽이나 앞쪽에 파랗게 보였던 적외선이 이렇게 노랗게 좋아졌죠. 그래서 저도 놀랄 정도로 특히 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주사보다 카테터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증상 호전이 됐기 때문에 네. 절대 시술이나 수술하지 마시고 주사 중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는 시암 가이디드 카테터 이리게이션 CI 주사로 해결됐던 경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4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안 할 수 있겠지만 뭐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CI 주사로 해결되는 분들은 좋은 스토리를 갖고 계신 그쵸. 분이고 좋지 않은 스토리, 즉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 이런 CI 주사 비수술 치료 효과 없는 경우 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파행 가다 쉬고 네? 국회라고 생각하세요. 국회 파행, 내 척추 파행 네. 가다 쉬다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원장님. 예, 수술도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척추에 디스크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빨대를 넣어서 이렇게 뽑아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뽑아내고 있죠. 수술하고 있죠. 한 뭐 1cm, 2cm, 0.5cm만 열어도 수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환자와 대화하면서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압술 또는 현미경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전신 마취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어떻게 저 작은 빨대 안에 이런 모든 기구가 들어가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네. 이게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아, 내시경 이렇게 이런 빨대들 내시경 기법과 현미경 기법들이 발달돼서 이게 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케이스 보여드릴까요? 네. 이 60대 어머님 부전마비가 심해서 AI 검사했더니 걸음이 안 돼요. 어떠세요? 신경이 뻥 뚫렸죠? 여러분 그러네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은데 네. 요게 하였던 게 이렇게 뻥 뚫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리 통증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마비가 개선됐던 이런 사례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보세요. 상처가 안 보이죠? 이거 두 개 보이세요? 정말 작네요. 목이 물린 것 같죠? 이거 해봤자 1.2cm 정도. 그러니까 피부 절개를 거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하는 하지만 근본적인 처치가 가능한 이런 간단한 수술이죠. 수술 네. 방법도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수술은 수술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히 뭐 절개하고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라는 점 저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그럼 과연 이렇게 조그만 수술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시경, 전방전이 그래서 이렇게 심한 80세 여성이에요. 완전히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뼈가 완전히 어긋났어요. 네. 이런 80세 할머니도 이분 외국에서 오셨어요. 시애틀. 이분 제 환자예요. 시애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2단계 이상 전방전이가 있으면 전신 마취 아니지만 네. 이렇게 예 미니 유압술로 유압을 딱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CI 주사, 재활 하면서 또 시술 또는 내시경, 현미경 네. 다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어긋난 분들은 이렇게 전신 마취하지 않고 유압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환이 척추고 환자에 따라 맞춰가지고 올바르게 치료하셔야 된다는 것을 네.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요거. 예, 여기 꽉 막힌 것을 이렇게 완전히 풀어놔서 네. 아주 잘 됐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어긋나서 막혔던 신경이 어떠세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아니에요? 허리. 허리군요. 허리 방금 여기 네네네. 어긋난 분들 이렇게 네네네. 허리 유압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오셨고 아주 걸음걸이 잘 걸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척추 질환의 단계별 치료법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봤고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예, 여러분 척추 질환 일반적인 치료는 편하게 해도 되지만 특수 치료 이상까지 가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 만나보시길 권하고 시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병증이 안 생기게 또 다각적으로 여러 원인을 파악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네. 신중하게 척추 치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관련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